경우는 어때요?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 간의 편한 얘기, 그런 대화들 같은 것도 넣고 그래요? 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용어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되 지나치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넣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구어체 사용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어려움이 방금 우리 김성경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네들의 표현이 없는 것은 우리 표현에 또 그 차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직접 의역을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올토닥스처럼 이렇게 직역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나요? 주로 직역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맥상 알아들을 수 없으면 의역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요. 근데 사실 우리 영화도 보면은 이제 좀 일상적인 대화 말고 정말 속어가 나올 때도 있고 정말 지나친 구어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해외 영화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단어 외의 것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일단은 주로 이제 구글이라든가 위키피디아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한국이란 지역 내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외 드라마 현지에 그런 뭐 문화라든가 아니면 단어라든가 그런 거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자료를 찾는 편이고요. 또 그래도 모르면은 이제 뭐 각 드라마마다 포럼이 있기 때문에 그 포럼에서 활동하는 사용자들에게 직접 메일 보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번 편에서 이 캐릭터가 이런 대사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난 한국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오래 걸리진 않더라도 좀 늦어도 하루 전에는 이게 오거든요. 연락이. 이게 꽤 전문적이네요. 이제 커뮤니티까지 있네요.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면 이렇게 일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알아본 거에 따르면 김현영 씨가 이 자막 작업을 시작하셨을 때가 고3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막 작업과 이 수능 두 분 다 이제 뭐 준비를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하신 거죠. 예. 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나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 저는 지방에 살다 보니까 야자를 이제 억지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공부를 사실 안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재밌어서 하는 공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동하니까 더 재밌게 하고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억지로 갇혀있다 보면은 질려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더 새로운 걸 찾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 영어 수능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말이 번역 이제 독해 수준으로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두 분 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두 분 다 영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셨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영어를 잘하신 거예요? 원래 영어를 좋아하셨어요, 두 분 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팝송을 좋아해서 팝송을 즐겨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팝송 가사 단어 찾기 같은 거 위주로 많이 했었고 따로 공부한 적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럼 팝송만 들었는데 영어 이렇게 잘했다고요? 지금 그 얘기 들으면 다른 사람 화낼 사람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영화도 즐겨봤어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영어 공부는? 영어 공부는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원서를 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원서 소설책 같은 거 좋아해서요. 예.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방금 화내실 분도 많지만 의아해 하실 분도 많은데 그럼 만약에 그런 좋아하는 팝송을 우리가 듣고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거가 학교 영어 수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김영 씨?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바라는 그런 시험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답을 내는 거랑 드라마나 뭐 팝송을 들으면서 좋아해서 찾아서 보는 거랑은 아예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나 팝송 그런 거 볼 때 우리 문법을 사실은 신경 안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형식이 뭐고 여기선 이게 어떤 걸로 사용됐고 이런 거 안 찾아보는데 학교 공부를 할 때는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문법을 파헤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학교 공부에는 도움이 거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영어를 상용화하는 데는 도움이 된 거잖아요. 상용하는 데는. 그러니까 친숙해지고. 네, 그런 데는 사실은 도움 됐다고 봐야죠. 그럼 김영우 씨는 공부 어떻게 했어요, 영어 공부? 저는 사실은 희정 씨랑 다르게 저는 영어 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렸을 때 삼촌이 이제 디즈니 만화를 사주셨는데 그게 영어 자막에 그냥 한국어 더빙 없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뜻도 모르고 그냥 캐릭터 움직이니까 계속 보고만 했거든요. 아마도 그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또 영어 학원 다닐 때도
뭐 테이프 같은 거 주잖아요, 들으라고. 그거를 그냥 엄마가 계속 틀어주셔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듣고 테이프 안에서 성우가 하는 말까지 장난으로 외울 정도로 그 정도로 들었었던 게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친숙하게 만든 계기는 됐네요. 그죠? 그런 네. 영어 어떤 미디어 매체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 세대네요. 그러니까 네. 보면 이 두 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뭐 영어 비디오, 뭐 팝송,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친숙하게 한 게 굉장히 지금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현영 씨 얘기는 학교 성적 올리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분명히 영어를 가깝게 만드는 계기는 만들어줬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이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주로 번역을 하시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경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드가 아니라 영국 드라마를 주로 이제 번역을 하신 아까 닥터 후를 말씀하셨는데 미드가 아니라 영국 드라마 영들을 좋아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김현영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드라마 편수가 짧고요. 미국 드라마에 비해서 편수가 짧다 보니까 보는데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또 스토리 자체가 미국 드라마랑 전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랄까 미국 드라마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주인공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복선이 있다면은 영국 드라마는 뭐랄까 주연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반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캐릭터 자체의 심리에 집중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를 하거든요. 또 그런 점에서 매력을 느꼈고 또 영상미가 조금 뭐랄까 영국스럽다는 게 상당히 제 취향이 맞았어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되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미국식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는데 그 영드 같은 건 영국식 영어 하면은 영국식 영어가 미국식 영어와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제 발음도 그렇고 그다음에 표현이나 어휘 같은 것도 꽤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한 그러한 표현 같은 게 이제 영국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별 어려운 거 없었어요?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식 영어다, 영국식 영어다 이렇게 나눠 생각을 사실은 잘 안 했거든요. 좀 표현하는 것도 있어서 요즘은 뭐 글로벌 잉글리시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크게 뭐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게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문화적 차이 때문에 뭐 하지만은 이게 번역하거나 뭐 드라마 보면서 크게 불편은 못 느꼈어요. 아니, 교수님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터넷 영화 자막을 올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를 교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저는 학생들이 했다는 건 몰랐을 뿐더러 나는 그게 저기 상업적으로 돈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해서 했다는 사실에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데 예. 저거는 웬만한 접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럼요. 접한 적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보면은 어떤 건 번역이 좀 깔끔한 것도 있고 가끔씩 뭐 중간중간 약간 엉성하거나 아니면 그냥 휙 지나가는 것도 있긴 해요, 이제.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뭐 괜찮아요, 이제. 저는 이제 자막을 보더라도 영어를 어느 정도 들으면서 보니까 하는데 어떤 경우는 영어 표현하고 전혀 다른 식의 한국말을 쓱 하는데도 전체 흐름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고도의 기법이고 그건 굉장히 과감한 시도거든요. 대개는 초보자들은 겁이 나서 거의 직역 수준으로 해요, 이제. 네네네. 근데 좀 잘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이더라도 내용상 이게 맞다 그거 나오는 건데 그래서 드라마 흐름상 보는 데는 전혀 그 문제가 없어서 조금 저는 뭐 상업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지금 그 수준이 꽤 지금 높다고 꽤 평가할 높아진 수 거예요. 있다는 사실 말씀. 옛날에 저 뭐 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때 극장에서 나오는 자막 예. 그거보다 그거는 상업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네, 네. 그거보다 지금 이게 더 수준이 높아요, 제가 아니 보기에는. 근데 그 궁금한 것이 이제 두 학생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무보수로 지금 딕테이션을 하는 건데 그 영어 교육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원음을 듣고 이게 딕테이션을 하고 자막을 만드는 것이 어떤 그 혜택이 있을까요? 일반 학생들이요. 이거 하면 되게 좋죠. 네. 이렇게 공부하면은 굉장히 그 효과가 좋다는 건 이미 저희 뭐 교육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 일단 그 소위 그 일종의 딕테이션이잖아요. 이제 자막이 소위 없는 경우에도 저기 그 스크립트가 없는 그렇죠, 네. 경우에. 근데 딕테이션이라는 거는 그 1920년대부터 처음 생긴 기법인데 오늘날까지 100년 동안 쓰일 정도로 굉장히 교육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불러줘가지고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많은 대학생들이 맨날 어떻게 하면 나 영어 자료 고민하지 말고 이런 데 참여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희정 씨는 지금 전공이 또 영문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작업이 어떻게 그 전공 수업에 도움이 돼요? 많이? 전공 수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